우선 오늘 성과 발표는 전북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한 개요와 다음으로 2020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54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4,400만 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태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외에도 전주도시혁신센터,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등과 같은 협력기관, 그리고 시민주도 거버넌스 및 혁신문화를 확산을 하기 위한 시민행동 2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같은 협력단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의 기술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 내 대학 IT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을 위한 협력대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전북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주제는 공공, 기업, 민간, 사피 체계를 구축을 하여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주도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환경이 소통하는 시민 교감형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큰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은 크게 전북 SOS랩과의 구축 및 운영과 두 번째로 기업 지원, 세 번째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1단계로 1차년도, 2차년도를 통해서 전라북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및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전북 SOS랩 운영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 이후에는 3단계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확산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집단 지성을 통한 지속적인 시민주도 혁신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 SOS랩의 이해관계자별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 SOS랩은 총 5개의 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지역 주민은 지역 문제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SOS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퍼실리테이터 역할은 전북 SOS랩 내 다양한 그룹 구성원들의 소통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분들은 SOS랩 운영을 위해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지역 문제 해결, 주민의 의견, 소프트웨어 서비스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통 창구를 개방하여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및 학계 구성원들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R&D 개발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역 IT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저희
전북 SOS랩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문제 해결 위한 SOS랩을 일반 시민 그룹과 청소년 그룹 두 개의 그룹으로 이식 운영을 진행을 하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시민 그룹과 청소년 그룹에서 나온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6건의 솔루션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SOS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주도하에 발굴되었던 솔루션 8건에 대한 그 솔루션을 실제 산출물로 개발하는 R&D 개발 기업을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만든 산출물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개발이 되었는지, 지역 문제 해결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증 사이트 확보와 실증 평가를 총 158명의 평가단을 모집을 하여서 4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SOS랩 및 전라북도 지역의 시민 주도하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퍼실리테이터 인력을 양성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2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기업에서 개발된 산출물과 지역 문제 해결 솔루션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성과 교류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4일 날 전라북도 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들과 전라북도 지역 문제에 대하여 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또 금일 진행하고 있는 성과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시민 그룹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 30명과 이 시민들의 회의를 촉진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6분이 참여를 하여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 운영을 하였고요. 그 결과 대기환경 문제 개선을 하기 위한 솔루션을 총 1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그룹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있는 기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퍼실리테이터 8분이 참여하여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 운영을 하여서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을 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SOS랩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 SOS랩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는 시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SOS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도화 및 IT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하여서 국내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솔루션을 실제화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만드는 과정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산출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OS랩 일반 시민 그룹과 청소년 그룹에서 도출되었던 총 20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6건의 제안 요청서가 발굴이 되었고요. 이 발굴된 제안 요청서는 2021년도에 도내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24일 날 진행되었던 워크숍인데, 도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전라북도 도내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 2021년도에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정도 공모를 하였고요. 그 결과 총 8분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육은 저희 진흥원 전주정부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은 전문 퍼실리테이터 교육기관인 링크 컨설팅 주식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7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교육을 진행하여 2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배출된 22명의 퍼실리테이터 교육생들은 차년도 SOS랩 운영에 참여를 지원하거나 기타 전라북도 내 시민 참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SOS를 통해서 도출되어진 지역 주민들이 발굴한 솔루션을 직접 실체화하기 위한 수행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플랫폼 개발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 기업인 라이니지와 도외 기업인 한컴미디어가 공동으로 전라북도 내 시내버스 관련 정보 및 수집된 정보 분석을 통해서 대중교통 플랫폼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서비스에는 버스 운행 정보 알림, 승하차 정보 알림, 원격 하차별 서비스 등이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개발을 통해서 추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불편 및 민원들의 감소를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WB를 이용한 버스 혼잡도 알림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제는 전라북도 내 기업인 메디안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버스 승차 인원을 UWB라는 센서를 이용하여서 인식함으로써 영상 센서가 아닌 영상 센서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취득했을 때 개인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였고요. 이 개발 결과로서는 사회 안전 및 복지, 삶의 질 개선 등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UWB 관련 원천 기술들의 응용 및 확산을 통해서 지역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oT를 활용한 360도 미세먼지 정보 알림 패널 과제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 기업인 모터에이드와 MH소프트에서 수행을 하였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 정보 수집이 어려운 미취약 아동들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과제이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져 있는 장비들과는 달리 직접 그 설치된 지역의 대기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결과 지역별 상이한 미세먼지 및 대기질의 분석, 모델링의 기반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심 속 조경용 이기벽 시스템 개발 과제는 전라북도 내 기업인 SSL 다음산전이 수행을 하였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 내 인테리어 효과 및 정확한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이끼를 활용을 해서 버스 정류장 내에 이끼벽을 설치를 하여서 미세먼지 저감 및 인테리어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개발되었고요. 그 결과 추후 대기오염원 제거 조건을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전거를 활용한 스마트 자전거 대여 서비스 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 기업인 마루소프트와 보스터 일렉 기업에서 수행을 하였고요. 이 과제는 전주시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공공자전거인 꽃심이의 홍보 효과 및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이 아닌 대체이동 수단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고요. 그 결과 기존에 현재 지금 전주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끄러운 미세먼지 집진을 위한 워터사이클론 기반 시내버스 탑재 미세먼지 정화 시스템 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기업인 에너지 플래닛과 전남대학교 외 3개사가 공동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개조를 하여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버스 제작 및 워터사이클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시스템을 장착하여 도로상에 분포되어져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평가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증평가는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아닌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하였고요. 총 158명의 평가단을 모집을 하여서 5개 분과를 구성하였고 총 3차례의 교육을 통해서 해당 수행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교육 이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행기업들이 개발한 산출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 현재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초기 사업 계획에서 약간 수정을 하여서 참여 인원을 줄이고 회수를 늘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전북 SOS랩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두 건을 진행을 하였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협약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 시민 참여 활동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전라북도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선정된 기존 요구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전북 SOS랩의 기존의 사업과 달리 청소년 그룹을 생성하여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전북 SOS랩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내 대기환경 문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군산시는 23.6%로 가장 전라북도 내에서 미세먼지 발생률이 많고 두 번째로 전주시, 백산시, 안주군, 정읍시 순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한 결과 총 전라북도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인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에는 도로 이동 오염원이 가장 큰 배출 원인으로 파악이 되었고, 두 번째 지역인 산림,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의 경우에는 생물성 연소의 비율이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비율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정읍, 남원, 김제, 완주의 경우에는 도로 이동 오염원뿐만 아니라 농업, 생물성 연소 등도 비슷한 비율로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의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한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는 주요 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도로 이동원을 통해서 발생되는 먼지보다 농업활동 및 축산활동, 생물성 연소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북 SOS랩은 2021년도에는 기존의 전주시 중심의 문제 해결이 아닌 전라북도 권역별 현안 문제를 세분화해서 전주시만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하였고요. 우선 다음으로 일시성 및 단발적인 특성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저희가 주도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부재로서 현재까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참여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회의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았지만 3차년도 이후에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원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 않고 비대면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년도부터 서비스될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특정 웹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글을 남기고 의견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아닌 전 국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쉽게 의견을 제시 및 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및 또 다른 이들과 공동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소통 플랫폼의 경우에는 게시글 형태로서 지역 어떤 제안자가 글을 남기는 이 행위만 존재한 반면 저희 추후 서비스 될 전북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경우에는 체포 시스템을 연결하여서 지역 제안자가 제안한 의견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 등에 대해서 대화 형태로 시민의 의도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하면 2021년도에는 전북 SOS랩을 기존의 전주시로 국한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라북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SOS를 구성하고 지역 각각의 권역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한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보도하고 직접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 SOS를 통해서 도출되어져 있는 16건의 과제 제안 요청서를 기반으로 도내 국내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내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그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2020년 올 한 해 전북 SOS랩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활동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